이전 영상에서는 영수증을 관리하는 리포트를 생성하고요.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수증 관리 리포트에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워크숍 진행을 돕기 위해서 참조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또는 단축 URL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에이펙스 사용자를 등록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워 사용자만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추추 사용자를 등록해서 예제 데이터 생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등록됐던 모든 영수증 데이터를 삭제하고요. 새로 플라워 사용자와 추추 사용자 2명에 대해서 5건씩의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조회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리포트는요, 로그인 사용자가 등록한 영수증만을 볼 수 있도록 한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포트에 대한 SQL문에 where 조건에 app_user 오라클 에이펙스가 제공하는 대체 문자열을 설정해서요, 현재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의 영수증만을 볼 수 있도록 한정하겠고요. 리포트의 일부 컬럼을 히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에 대한 헤더를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겠고요. 컬럼에 대해서 사용일, 등록일에 대해서 패턴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LOV 객체를 사용해서 참조 컬럼의 키값을 가독성이 좋은 문자열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지 타이틀을 처리하는 리전을 추가해서 화면 디자인을 변경할 것이고요. 그리고 검색 리전에 페이지 아이템을 2개 추가하고요. 리포트 검색 쿼리를 변경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액션을 추가해서 검색 리전에 페이지 아이템이 변경되면 바로 리포트에 반영되도록 만들겠고요. 그리고 리포트에 출력되는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직원 정보 상세 페이지가 오픈되는 폼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이때 직원 정보는 수정이 안되고 읽기 전용으로 오픈되도록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현재는 에이펙스 WS 워크스페이스에 플라워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해 있습니다. 이 플라워는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출하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어서 데모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 워크스페이스에서요, 매니지 유저 앤 그룹스를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유저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유저네임으로 추출을 입력하겠습니다. CHU 그리고 메일은 더미 메일로 demo@gmail.com을 넣겠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W로 시작하는 웰컴 123456 느낌표, 대문자 W로 시작하는 웰컴 123456 느낌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작업은 비활성화 시키겠고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개발자 권한을 설정하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추는요, 지금 이제 W로 시작하는 웰컴 123456 느낌표라는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플라워를 사인 아웃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에이펙스 WS C 추추 그리고 웰컴 123456 느낌표를 넣고요. 그리고 하면 로그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추도요, 개발자 아이디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은 추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추추와 플라워로 각각 로그인해서 5개의 영수증을 등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추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슬기로운 e스페이스 생활을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로그인으로 추추 그리고 웰컴 123456 느낌표로 해서 로그인을 하겠고요. 여기에서 익스펜스 영수증 관리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가 한 건도 없고요. 여기에서 추미나라는 사람으로 해서 교통비 2만원, 그리고 보관, 법인카드, 그리고 야근, 최근 지정하겠고요. 사용일은 8월 2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야근이라고 간단히 넣겠고요. 영수증은 2만원, 13,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샘플로 해서 적당한 영수증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입력이 됐고요. 두 번째도 역시 추미란 선생님으로 해서 이번엔 중식을 하겠습니다. 중식이고요. 결제 금액은 25,000원. 보관, 그리고 카드 유형은 법인카드, 그리고 후 중식, 사용일은 3일, 세미나 후 중식으로 입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적당한 영수증을 클릭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2건 입력이 됐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5건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엔 석식을 할게요. 3만원 보관 영수증 침 회식, 그래서 금요일날 했고요. 그리고 침 회식 석식,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뭐 37,000원짜리가 있네요. 비슷하게 크리에이트를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는 음료 다과 세미나 다과로 하겠고요. 그리고 8월 19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지원이라고 입력을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4건을 입력을 했고요. 한 건 더 마지막 5건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대중교통비로 해서 3만원, 그리고 야근, 택시, 퇴근, 영중 상태는 보관, 법인카드, 사용일은 23일, 그리고 야근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등록은 비슷한 금액을 만들어서 5건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워로 로그인을 해서 이 5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로그아웃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플라워로 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플라워도 익스펜스 영수증 관리로 들어가고요. 생성해서 교통비 3만원, 보관, 법인, 야근, 사용일은 8월 2일, 야근이라고 입력을 하겠고요. 비슷한 금액의 영수증을 앞에서 봤던 저희가 리소스 파일의 이미지의 리시프에 대해서 지금 33,000원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영수증으로 첨부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식을 하겠습니다. 석식 3만원 보관 법인카드 팀 석식 해서 13일 해서 팀 석식이라고 하겠고요. 영수증은 비슷한 금액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이와 같은 식으로 총 5건의 데이터를 입력시키겠습니다. 현재 2건 입력이 됐고요. 이번에는 세미나 지원비로 해서 50만원, 제주도 세미나 경비 12일 제주 학회 넣겠고요. 그리고 적당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진을 등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워는 총 3건이고요. 소모품, 보관, 법인카드, 필기도구 17일 그래서 필기도구 가격은 10,000원, 영수증은 13,000원짜리가 있네요.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듣겠고요. 하나, 둘, 셋, 4건 저장됐습니다. 한 건만 더 넣을게요. 그래서 추추와 플라워로 총 5건의 데이터가 이제 입력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만 원이고요. 법인카드 영수증은 분실했고요. 제목은 도서 구매, 사용일은 8월 20일. 그래서 도서라고 하고 영수증은 리시브니까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은요. 보시면 제이도 세미나에서 지금 영수증과 카드 타입이 지금 입력이 안 됐습니다. 플라워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은 이 부분이 선택이 안 됐는데요. 선택을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10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번 모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랙티브 리포트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포트는요, 로그인한 사용자의 등록 영수증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등록한 영수증은 보여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리포트에 대한 조회 조건을 추가해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등록 영수증만이 출력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1번을 이동을 하고요. 페이지 31번에서 리포트 2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SQL 쿼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SQL 쿼리에서 웨어 조건을 추가합니다. 웨어 조건은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 조회 조건이라는 품목에서 웨어 조건의 employee underbar id에 대해서 에이펙스가 제공하는 대체 문자열 app underbar user를 로어로 함수로 감싼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employee id가 현재 로그인한 id와 같은 경우에만 출력해라 라고 한정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영수증만이 출력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피를 누르고요. 그리고 웨어 조건에 대해서 쿼리의 웨어 조건을 추가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현재 채송화 플라워에 대해서만 조회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하겠습니다. 현재 리포트 메인 페이지에서 영수증에 대한 사진 정보를 다운받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정보를 다운받는 부분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사용일은 중요한데요. 등록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일은 남기지만 등록일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31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컬럼에 대해서 현재 receipt underscore pick이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블랍이 아니라 히든 컬럼으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크리데이트 역시도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라 히든으로 해서 저장해서 화면에 출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현재 이제 두 개의 컬럼이 사라지고요. 좀 더 테이블이 여유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럼 헤더에 대해서 한글화 작업을 하겠는데요. 이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조 페이지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참조 페이지를 참조해서 작업을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에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employee underbar id는요. 헤딩이 사용자로 변경을 하겠고요. 그리고 타입 아이디는 비용 유형, 페이먼트 어마운트는 결제 금액, 그리고 타이틀은 제목, 설명, 디스크립션은 설명,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영수증 상태, 카드 유형은 카드 유형, 그리고 유즈 데이트는 사용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면 현재 나와 있는 헤더들이 한글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글화까지 마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일이요. 저희가 친숙한 포맷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에서 유즈 데이트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어피런스에 가보시면 포맷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그 데이트 타입에 대해서
어떤 포맷으로 날짜를 출력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YYYYMMDD가 익숙하죠. 그래서 YYYYMMDD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일이 우리가 친숙한 날짜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는 LOV를 사용해서 현재 참조 컬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조 컬럼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사용자, 비용 유형, 그리고 영수증 상태, 카드 유형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31페이지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Employee ID는 Plain Text Based on LOV를 선택을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Employee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ype ID는요. Plain Text Based on LOV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카드 타입, 여기서는 expense 타입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용 유형이니까요. expense 타입이 선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카드 타입은 동일하게 plain text based on LOV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카드 타입을 지정합니다. 영수증 상태, receipt status는요. 동일하게 plain text based on LOV,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는 영수증 상태에 대해서는 receipt status로 선택을 하고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값들이 포린 키로 접속되어 있는 참조 키들이 실제 값으로 변환돼서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설명,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HTML을 지원하는 컴포넌트로 등록돼서 그런지 HTML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HTML이 출력되지 않도록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1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디스크립션에서 이것이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라 퍼센트 그래프로 저장을 하고요. 실행이 되면 해당 HTML이 렌더링 돼서 그 모양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송화 교수에 대한 영수증이 5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그 인터랙티브 리포트에 대한 기본적인 변경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 리포트를 꾸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색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는 페이지 31번으로 넘어가서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타이틀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텐트 바디를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리전을 선택합니다. 이 리전은 리포트의 맨 상단에 있는 타이틀을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맨 위로 올리겠고요. 그리고 이 이름은 타이틀명은 영수증 관리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HTML을 적용을 해서 패러그래프를 지정을 하고요. p 태그를 지정을 하고 영수증을 등록, 조회,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해서 이름을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이 리전은요, 유형을 스탠다드가 아니라 히어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콘을 지정을 하겠는데요. 아이콘에서는 약간 문서 느낌이 나죠. 아이콘은요, 이 중에서 문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아이콘을 하나 선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프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고요. 영수증 관리, 영수증을 등록 조회하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혹 가다가 저희가 보면은요, 대체 문자열, APX가 사용하는 대체 문자열을 HTML 안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앞부분에서 말했던 앞부분에서 콜론 app underscore user라는 표기처럼 콜론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HTML 안에서 대체 문자열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1회 페이지에서 다시 리포트 영수증에서 텍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닫고 그 다음에 app 언더스코어 유저를 넣는데요. 이 유저에 대해서 앞에는 앰퍼샌드로 그리고 뒤에서는 점으로 해주면 이와 같은 대체 문자열이 실제 값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세이브하고 실행을 하면 현재 보시면 플라워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앰퍼샌드 대체 문자열 변수 점이라는 이런 형식의 패턴으로 대체 문자열을 HTML 혹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페이지를 꾸미는 기본 설정이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검색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검색 리전을 추가해서 그리고 검색하는 아이템을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페이지 31로 넘어가서 다시 컨텐트 바지를 누르고요. 크리에이트 리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리전에서 이 리전은 히어로 리전과 그 다음 리포트 리전 사이에 위치하겠고요. 여기에서 이름은 서치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타입은 스태틱 컨텐츠를 놓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템플릿을 클릭해서 기본 템플릿에 대한 헤더, 타이틀은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블록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다가 다시 서치라는 이전에 두 개의 페이지 아이템을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를 추가하겠고요. 그 페이지 아이템이 추가되면 이 페이지 아이템은요, 특정 기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옵션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첫 번째 페이지 아이템의 이름은 p31 언더스코어 서치 from으로 넣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데이트 피커로 타입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치 to 언제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서치 to로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서치와 이름이 to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은 이 부분이 텍스트 필드가 아니라 데이터 피커가 되겠죠. 데이트 피커가 되겠죠. 그래서 p31 search from과 p31 search to를 만들었고요. 이 두 컬럼은 한 줄에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to를 누르시고 start new row를 disable 시키면 한 줄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제는요, p31 search from과 p31 search to에 대해서 디폴트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요, p31 search from에 대해서는 디폴트에서 타입을 SQL로 지정을 하고요. SQL의 결과를 이용해서 페이지 아이템의 디폴트 값을 설정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제 쿼리는 사전에 미리 제가 참조 페이지에서 적어놨고요. 여기에서 p31 search from에 대해서 쿼리를 복사하고 이것을 SQL문 쿼리에 등록하겠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서 익스펜스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소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쿼리고요. 그리고 to에 대해서도 비슷한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to에 대한 디폴트 값도요, 이제는 디폴트에서 타입을 SQL 쿼리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쿼리는 사전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참조 페이지에서 등록한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맥스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요, 저장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송화 교수회가 등록하여 있는 영수증 중에서 가장 최소값은 8월 2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대값은 8월 20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값이 민값과 맥스값으로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열이 저희가
mmdd로 표시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치에 대해서 어피어런스를 가보시면요, 여기에서 포맷 마스크가 있고요, 여기에서 mmdd 형태, 연월일 형태로 변경하겠고요. 그리고 서치 앞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레이블을 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로 해서 레이블도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종료일로 하고요. 그리고 from은 검색 시작일 일로 레이블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 2에 대해서는 지금 서치 2도 패턴으로 해서 어피어런스에 포맷 마스크를 mmdd 라고 놓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두 개 다 동일한 패턴으로 해서 검색 시작일, 검색 종료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참조해서 리포트가 변경되도록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페이지 31번으로 넘어와서 리포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SQL 쿼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로어로에서 app 유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웨어 조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웨어 조건도요, 제가 미리 사전에 참조 페이지에서 등록해 놨는데요. 변경된 웨어 조건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에디트에서 웨어 조건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줄에는요, 인플로이 아이디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로 한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유즈 데이트가 P31 서치 프롬에 대해서 mmdd 포맷으로 된 문자를 데이트형으로 바꾼 것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유즈 데이트는 뭐뭐보다는 작아야 한다. 2보다는 작아야 한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라고 조건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서 SQL 리포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rom과 to가 이제는 다이나믹 액션을 추가해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해서 두 가지의 값이 변경될 때 리포트가 변경되는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31 서치 프롬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액션에서 change from이란 이름으로 주고요. 그리고 from이 변경됐을 때, 변경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change가 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디냐면 P31 서치 from이 변경된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실행되냐면 액션으로는 리프레시가 실행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리프레시냐면 이것이 리전이 될 거고요. 그 리전은 리포트 1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2에도 다이나믹 액션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2에도 다이나믹 액션을 적용시키는데요. 이것은 change 2로 명명을 하고요. 그리고 변경되는 change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디냐면 P31 서치 2에 발생을 하면 액션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액션은 어떤 거냐면 리프레시입니다. 어디에 대한 리프레시냐면 리전이고요. 그 리전은 리포트 1이 리프레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한 가지 더 추가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리포트 1은 AJAX 기능으로 특정 페이지 아이템이 변경됐을 때 리포트 1만 부분적으로 리프레시가 일어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리포트 1이 변경됐을 때 나는 어떤 값으로 변경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션으로부터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세션으로부터 나는 어떤 변수를 갖고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 지정이 페이지 아이템 to submit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현재 저희는 search from과 search to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선택을 합니다. 두 번 선택을 하면 페이지 31 search from 하고 콤마로 구분되고 다시 to를
가져와서 세션으로부터 두 페이지 아이템 변수를 갖고 와서 이 쿼리를 완성하고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액션을 등록하면 페이지 아이템 to submit이라는 것에 대한 항목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정되면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일을 8월 4일로 바꾸면 4개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8월 4일을 다시 8월 2일로 바꾸면 5개. 이것이 다이나믹 액션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초기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31번에 다이나믹 액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번에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다이나믹 액션 change from과 change to에 가보시면 리프레시를 보겠습니다. 이 리프레시에 대해서 execution 옵션을 가보면은요, 이것이 초기화될 때 발생하겠느냐, 페이지가 로딩될 때 한번 실행이 되겠느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네이블을 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31 search to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execution 옵션에 대해서 리프레시를 할 때 fire on initialization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다이나믹 액션의 리프레시 액션에 대해서 동시에 두 군데에 대해서 초기화에 실행하도록 fire on initialization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명확한 실행을 위해서 세션을 지워보고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라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현재 처음부터 5개의 페이지가 로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추가한 이후에, 그리고 이 검색에 대해서 다이나믹 액션을 적용해서 별도의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값이 변경될 때마다 리포트가 변경되는 과정을 모두 완료했고요. 이 상태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수증 관리 페이지에서요, 제가 지금 검색 시작일을 4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익스펜스 영수증을 관리를 다시 한번 다른 쪽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서 나가시겠습니까?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와 같은 것은요, 페이지 아이템이 변경됐고 그리고 서밋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를 나갈 경우에 이와 같은 확인 메시지를 띄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에이펙스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은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사용돼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검색 조건에 대한 페이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애매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취소를 누르시고 페이지 31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P31과 그리고 P31 search from과 P31 search to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그리고 이 두 부분에서 어드밴스드에서 보시면 warning on unsaved change, 서밋 없이 별도의 변경 없이 페이지를 떠날 때 워닝을 설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페이지 디폴트입니다. 이 부분을 이그노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고요. 현재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가 이 값을 2일로 한번 바꿔보겠고요. 다시 7일로 바꿔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N03 모듈의 첫 번째 예제인 익스펜스 영수증 관리의 개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익스펜스 영수증을 모아서 보고하는 익스펜스 리포트를 마스터 디테일 형식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